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2월 3일 지금 장이 종료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땠는지 이제 좀 설명해 주시고, 요즘에 이제 보면은 오늘 특히 그랬는데 여기 이제 띄어져 있는 것처럼 뭐 KM제약이니 오공이니 웰크론이니 모나리자니 막 이렇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관련된 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하한가까지 가고 큰 하락폭을 맞았어요. 하락을. 네. 요런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바로 저도 그쪽으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마감했었을 때 방송한 거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얘네들이 이제 좀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다. 뭐 아니면 도로 갈 거다. 시그널은 나왔다. 그러고 나서 주말 사이에 확진자 퍼지면서 오히려 금요일이죠. 금, 토, 일 확진자 퍼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확산되고 두려움, 공포감이 고조되는 시점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는 반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예.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 막 확진자 크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 또 한 번 오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완전 아니었죠. 네. 이게 사회랑 주식시장은 좀 다르게 간다라고 보시면은 맞는 것 같고요. 이미 시그널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무시할 순 없었던 거고, 이 안에서 이미 이렇게 지저분해지면서 오늘은 특이사항이 딱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빠진 자금이 다른 데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그렇게 느낍니다. 오후 시장에 돈이 돌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가기 시작했다는 거를 이제 계속 네. 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시 일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한 플러스 알파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거 얘기 되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나온다던가. 네, 맞아요. 그쪽까지, 그쪽 범주까지 가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올 만큼은, 왜냐면은 아마 그 전에 모의 흐름으로 갔었을 때 바이러스니까 어느 정도 퍼질 것까지는 예상하고 그 부분이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지금 흐름하고는 많이 다르고, 반면에 그럼 이 중간에 제일바이오나 이글벳 이런 애들은 왜 선방했지 이럴 수도 있는데, 얘네 약간 달라요. 조류독감도 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 맞아요. 그쪽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얘네가 지금 코로나에서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보기에는, 왜냐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빨 못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오히려 막 8후 상한가 근처로 갈 때 제일바이오는 상승 못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한데 보면은 네. 이게 완전 더럽잖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갔다가 네. 밀렸고 얘는 뭐 어떻게 뭐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냥 보고 있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좀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저분하지만 얘는 파동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파동에 베팅할 그 깜냥? 그 정도의 딱 내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시면 되는 거고. 언니님은 안 하나요? 저는 이런 종목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자리가 아주 되게 위험한 자리라고 보이진 않으니까. 위험한 자리는 맞습니다. 여긴 아니잖아요. 아,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아니지만 네. 지금 정도면은 해볼 수는 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놀아야 되느냐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조금 물음표가 드는 부분은 있는 게, 얘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지켜볼 만하다. 조류독감이 어떨지 모르고, 왜냐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 공포감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네네. 밑밥 깔린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플러스 연속 테마로 가게 되면은 충분히 강한 파동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볼 만하다. 지켜보지도 않을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맞고요. 제이바이오는 지금 약간 그 뭐 구축약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파동을 타고 있는 거잖아요. 테마 파동을. 네네네. 계속. 그런 정도는 볼 수 있다. 근데 저런 마스크 줄들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에 되게 강하게 엮여 있는 애들이니까 네. 지금 들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안타깝지만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정도까지 맞으면? 지금요? 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질문하는 타이밍이기도 한데 네. 뭐 저라고 뾰족한 묘수가 있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가요? 진짜로. 네. 그럼 진작에 좀 잘라내든가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근데 그거는 습관의 문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처음에 매수할 때 언제 어떻게 팔겠다라는 개념이 없고 말 그대로 묵직하게 훅 넣으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런 매매의 항상 끝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테마가 빠져버리게 되면. 지금 이걸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까지 갈 것이냐 막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바라볼 그런 기준을 세울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예측이 무의미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반등을 하든 이 밑에서 반등을 하든 어디서 반등을 할지는 자기 마음이고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건 수급은 이쯤 되면은 빠질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다시 상한가 가겠죠. 네네. 이거는 뭐 종목을 읽거나 종목 분석하는 시간보다 자신들 매매의 습관을 한번 다시 다잡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막 이때 샀었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이때 사서 아직까지 들고 있으면 좋죠. 근데 뭐 여기서 샀거나 여기서 산 분들이 이렇게 돼 네. 있으면 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러기도 해요. 아니 저는 여기까지 2,000원 아니면 2,500원 기다렸다가 물타기 할 건데요. 라고 그럴 수도 얘기를 있지.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비꼬거나 비하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네. 꼭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그럼. 근데 그 모든 질문을 그 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싫은 거고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가서 물타기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거지. 네, 2,500원을 본인이 절대로 매수하려고 하는 가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때 매수해야지 했으면 이 가격이 오기를 바라지 안 오기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매수하듯이 이렇게 걸어놓고 밑에다가 또 걸어놓고 기다리는 매매를 좀 같이 했었을 때는 그 차이예요. 뭐가 다른지.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모순점이 뭐냐면은 여기 오면은 추가 매수 할 겁니다. 물 탈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반대로 근데 물 타도 되는 자리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뭐가 모순인지를 못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일단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물탈 돈만 많으면은 물타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뭐 언제까지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겠죠. 네, 복합적인 거죠. 네, 뭐 일단 이게 제가 KM제약은 전에 한번 봤을 때 재무가 되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타든 말든 네. 뭐 그거는 타고 기다리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든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희망적 메시지를 드리면요. 물타기로 맘먹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죽어라 존버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사이클 돌아오긴 합니다. 그게 1년에 올지 2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5년 안에는 한 번은 오겠죠. 옵니다. 이것도 거의 사이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거의 매년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바이러스 관련된 거나 뭐 그런 파동의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미세먼지가 온다던가 뭔가 좀 그 네. 뭐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빨리 나는 크게 먹을 거야라는 욕심으로 들어가셨을 텐데 그 욕심은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오늘 뭐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세 나왔는데 시장에 네 여기 보시면은 요쪽이죠. 이거 큐면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하여튼 요쪽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 줬었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강하게 들어와 준 편이고 섹터가 돌았어요. 많은 종목들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볼만한 종목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거래량 상위에서 볼만한 종목은 많지는 않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에 묻히다가 나온 게 오늘 그래핀 쪽 좀 괜찮았고요. 국일제지나 나노 이런 거는 실검에도 올랐었던 것 같은데. 어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난주에 거에서 이어서 가면 네. 목요일날 아예 그 신규주로 안 들어갔다 그랬고 금요일에도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하셨었고 네. 이제 월요일에 되면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러면은 이제 좀 공략을 하셨나요? 네.
이제 좀 할만한 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신 거겠죠? 네, 오늘은 오전부터 좀 보인 것들이 있었고. 네, 명쾌하기도 했었고 명쾌했다는 게 저는 이거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얘네들 이런 흐름 나오는 게 차라리 시장 전반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좀 돌아야 되니까 자금이. 네, 그래야 돌 테니까. 근데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주말 때 막 그렇게 흐름 나오고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또 오늘 개파락해서 시작했거든요. 네네. 저도 보유 종목들 있으니까 알잖아요. 갭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깊어지지 않았어요. 차라리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그냥 오늘 시장 전반적인 느낌은 종가 이때였다고 하게 되면은 종가가 여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거의 대부분 종목 한 이쯤에서 시작했죠. 개파락해서 네네.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쭉 오후돼서 올라간 흐름으로 나와줬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러면은 신규 종목을 했다라기보다는 보유 종목들은 이 관리를 똑같이 한 거고요. 만약에 오늘 매매했었던 거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한 개가 아까 나왔었던 얘예요. 얘 했어요. 제이바이오. 네. 잘 수익 내고 나오셨겠네요. 잘 낸 건 아니고요. 이것도 근데 되게 저도 보고 있었는데 네. 찌르고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네. 한번 좀 주는 것 같더니 다시 여기까지 뺐고. 네. 요번에는 저는 오늘은 좀 운때도 맞았는데 제가 초반에 9,690원에 다 팔았거든요. 아, 익절 겁나 잘하셨네요. 네. 어차피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도 비중이 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고라고 하는 이유는 답은 캔들에 나와 있어요. 저때 이런 많이 캔들에서 매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뭐 얼마나 사셨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저는 그냥 이거 공격할 만한데 해서 9,000원 위에서도 더 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쪽에서 다 팔린 거고 여기서 꺾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언니님 이제 요거를 또 2차, 3차 공략까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거는 두 번은 하긴 했어요. 요것도 하긴 했거든요. 이쪽도. 그래요? 네. 네. 이것도 했었고. 근데 질문하기가 되게 좀 민감하다. 이거 보유 중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부터 어떻게 보면은 답이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지우지 않고 있었던 게 참 많은 공부거리가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미 해놓은 거를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필터가 시장보다 조금 빠르게 충분히 하는데 문제 없다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근데 진짜로 돌아오는 시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네, 얘는 오히려 낫죠. 얘 그때 질문했었는데 끝없이 가면 어떡합니까 였는데 오히려 그때 빠져주고 그 다음에 오늘 밑에서 다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얘는 하려고 했었으면 오늘 할 수 있었어요. 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도 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보다 보면 밑에 보게 되면 오늘 막 제가 그래픽 말한 거가 나노메딕스거든요. 네네. 이 종목 그리고 국일재지는 과거 옛날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던 거라서 걔 그 다시 초반 유튜브 나왔었고. 할 때 좀 많이 얘기했었죠. 네. 대체적으로 오늘 좀 쉬었던 장세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수급이 있던 애들이 좀 눌린 거를 좀 회복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장은.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게 되면은 요거 관심 종목 페이지를 귀찮아하지 않고 필터 잘 해뒀었던 사람들은 오늘 장에서 수익 내기 쉬웠다. 그냥 요 정도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희망적인 메시지는 어찌됐든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자금이 이제 저쪽 코로나에서 돌았다. 다른 산업 쪽으로 돌았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돌았다고 계속 돌까? 모르죠. 근데 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 뭐 기아 현대차 뭐 공장 문 닫고 우리나라에서 닫았나? 뭐 그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되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실제로 네. 막 그런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막 그런 온갖 기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장기화되면 그렇죠. 네. 근데 네. 중국은 이미 이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막 이러면서 이게 네. 하루 이틀 갈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네. 그 감염자 수가 사스 때를 넘어섰고 네. 감염자 수도 그렇고 사망자도 그렇고 근데 네. 이게
장기화 될 거다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네,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건 맞죠.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될 때가 맞고요. 트레이더들은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원희님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왜냐면은 이것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시장은 조금 시합장이 좁혀지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이 시합장이 좁혀진다는 거는 풀코트 안 뛰고 하프코트 뛰는 거기 때문에 할 만한 게 압축이 빨리빨리 잘 돼요. 거기서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그쪽으로 또 수급이 몰려줘요. 이거 트레이더들한테는 되게 큰 호재거든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좀 짧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그쵸. 있나요?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을 이런 말이죠. 빠따 짧게 잡고서 네. 바로바로 빠르게 회전시키는 위주의 그렇게 하죠. 지금 시장도 그렇게 돌고 있고요. 한 방에 큰 것보다는 짧게 주는 거 딱딱 그냥 치고 빠지고 요런 어떻게 보면 단타 스캘핑 장세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1월달에 솔직히 좀 좋은 것 같더니만 네. 다시 이제 원상복귀된 그런 느낌. 우리 시장의 특성을 기가 막히게 다시 찾아온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타격 심하게 받았죠. 이번 시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뭐 지수가 말해주고 있고 또 잃어버린 한 달. 그렇죠. 네. 빠지는 건 엄청 빨리 빠지죠. 한 3거래일 만에 네. 3, 4거래일 만에 잃어버린 한 달을 만들어내는. 네. 맞습니다. 얘는 잃어버린 한 달이 아니라 잃어버린 두 달이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굳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잽의 중요성. 지금 시장은 오히려 잽이다. 잽을 잘 쳐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명확한 이유가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왜냐면 잽을 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할 게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것도 맞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훅 잘못 걸면은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네.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훅은 언제 걸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영상 올렸는데 네. 여기 위에 그 링크 걸어둘 테니까 보시고요. 네. 그건 이제 보시되 지금은 네. 좀 조심히 걸어라. 안 거는 게 좋을까요? 원희님 의견은? 이런 데서도 기회는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올 뿐이지 항상 모든 시장에서는 후계 타이밍은 나올 수 있는 네. 잠재 가치는 있으니까 그거를 찾는 게 이제 보물찾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잽을 무시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시장의 50% 이상은 잽으로 시작해서 잽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잽이 진짜 중요한 거다. 그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보시는 분들도 빠따 짧게 잡고 잘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경험해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좋았던 것 같은 게 좀 올 때 사람이 느슨해질 때 이렇게 팍 때리면서 네. 다시 이제 짧게 잡게끔 만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순응하면은 길게 가는 거고 네. 그 좋았던 거에 취해가지고 이제 경거망동 하다 보면은 뭐 이꼴 나는 거죠. 이거 죄송하지만 듣는 계실 텐데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면서 하시고요. 저희가 네. 이제 또 계속 도움되는 자료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